요거는 가격. 자, 이제 공시법 용어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주택지, 생활대책용지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업인정고시일은 뭡니까? 사업인정고시일은요, 요거는 가격 기준일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도시계획시설은 보상을 할 때 사업인정고시를 언제로 본다? 실시계획인가대로 봅니다. 이런 거 했었거든요. 도로법상의 도로는 언제로 봅니까? 했을 때 지정대를 사업인정고시가 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인정고시일이 가격 기준일입니까? 예, 그것도 맞고요.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사업인정고시일이 이주대책 기준일입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이주대책 기준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 그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로 하는 건 아니고, 그때의 시세는 아니고 그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뭐 지역의 전체적인 집값 변동률이 있었다면 그걸 반영해야 되겠죠. 시점 수정하는 거는 하지만 그거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가격 오른다. 아, 그거는 안 쳐준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주대책 기준일, 사업인정고시일이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협의양도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라든지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주대책 기준이 여기 언제냐? 아,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보다는 1년 앞서서 사야지 협택이나 이택이나 나올 수 있겠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행될 때, 쌤, 제가 사업인정이 언제 날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죠. 지자체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사업인정고시를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기약이 없구나. 이런단 말이야.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 기약이 없네. 그럼 1년 안에 사업인정고시가 잡히지 않겠구나. 맞나요? 맞죠? 근데 지금 사업시행자 협약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사업인정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드디어. 자,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주택지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주는 거였습니까?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맞나요? 소유자에게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는데, 생활대책용지는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한테 준다. 사용자란 말 좀 그러면 임차인이랄까요? 임차인이라든지 사업을 하던 사람 등등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하고 사용권이 넘어간 사람, 어느 쪽 권리가 더 큰 거예요? 소유권 아니야? 사용권은 그 기간 동안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고. 그래서 이제 생활대책용지 이럴 때면 임차인한테 주는 거고,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사업인정고시일 그 이전부터 그 동네에서 공장을 하고 있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한테 생활대책용지를 줍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주택지보다는 권리가, 금전적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주는데,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거 주냐면 6에서 한 8평 정도의 근생용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줘요. 분양받을 권리를 줍니다. 그럼 쌤, 땡땡 프라자 상가들 그런 것들 땅이 한 최소 200평씩 이렇게 하는데 꼴랑 6평, 8평 주면 그걸로 뭐합니까? 그걸로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생활대책용지 조합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상가를 직접 시행을 하거나 시행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거나 신탁해가지고 사업 시행하고 난 이익을 나눠 갖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 뒷담보다 중요한 게 지금 피가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게 피가 아무리 작아도 5천원 하고요. 대개 1억 정도는 해줘요. 생활대책용지 땅이 왜 좋냐면 이 사람들이 근생용지를 싸게 살 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지를 먼저 지정할 권리를 줘요. 대부분 거예요. 근생용지다. 그러면 먼저 자기네를 찍고 전체 매각가의 평균가로 준다든지 이런 식인데, 입지가 좋죠. 그 입지가 좋은 거에 비해서 생활대책용지는 매입금액이 쌉니까? 매입금액이 쌉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신도시에 가보면 되게 큰 사거리 코너에 있고 자리 좋은 거 또 유명 프랜차이즈 들어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병점에 가면 롯데시네마 들어간 건물, 그거 옛날 생활대책용지 조합 거였고, 오산 세교지구가 하나 있거든. 오산 세교지구 롯데슈퍼 있는 거 그것도 그 조합 건물이었고, 미사에 가보면 또 있어요. 자리 좀, 미사는 자리가 좀 안 좋아요. 그 안에서 좋은데 그 지역 자체가 좀 별로예요. 북쪽 근린상가가 좋은데 그 조합, 미사 근린상가 조합 보면서 상가 소금 한번 들어보면 좋았을 걸. 자, 한 개 더. 우리가 어느 신도시 될 예정지에 상가를 낙찰받았거나 매매로 삭감했을 때 세입자들이 보통 어떤 요구를 해올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장사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월세 좀 깎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생활대책용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장사 안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뭐라 하겠어요? 생활대책용지 피가 이 정도 나오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생활대책용지 받으셔야 되니까 계속 계시고, 그거 받을 거면
그러니까 월세 깎자는 말 하지 마시라고. 깎아달라고 할 거면 나가라고. 뭐 이러면 됩니다. 근데 사업인정고시가 그 시점이 지났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사업인정고시가 났고 그 다음에 내가 샀다. 그러면 이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내가 영업보상을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인정고시 이후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인정고시 이후에 산다 했을 때는 그 전 세입자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요청용지 받으시고 영업보상 받고 하려면 계속 계십시오라고 하면 되죠. 재결은 보상금이 작아가지고 이제 뭐 재판관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들 두고 재결의를 하는데 요 절차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뒷장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부터 보자면 사업시행자가 뭐죠? 사업의 주체죠. 그죠? 예.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지 볼 때는 반드시 사업 시행자를 보고 이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위해서 6에서 한 8표. 자, 맞나요? 예. 시세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돈을 언제로 봅니까? 했을 때 지정대를 사업인정고시가 난 것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인정고시일이 가격 기준일입니까? 예, 그것도 맞고요.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사업인정고시일이 이주대책 기준일입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이주대책 기준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 그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로 하는 건 아니고 그때의 시세는 아니고 그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뭐 지역의 전체적인 집값 변동률이 있다면 그걸 반영해야 되겠죠. 시점 수정하는 거는 하지만 그거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가격 오른다. 그거는 안 쳐준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주대책 기준일 사업인정고시일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협의 양도의 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라든지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주대책 기준이 여기 언제냐?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보다는 1년 앞서서 사야지 협택이나 이택이나 나올 수 있겠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행될 때 쌤, 제가 사업인정이 언제 날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죠. 그 지자체에 담당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사업인정고시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기약이 없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 기약이 없네. 그럼 1년 안에 사업인정고시가 잡히지 않겠구나. 맞나요? 하면 돼요. 생활 등록을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피자 등록을 해서 내가 영업보상을 받아도 될까 안 될까? 피자 등록을 해서 내가 영업보상을 받아도 될까 안 될까? 사업의 주체죠. 그죠? 예.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지 볼 때는 반드시 사업 시행자를 보고 이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세트로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뭐 팁 한 개 알려드려 볼게요. 회원님들이 투자를 할 때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사업이 지금 발표가 났는데 잘 될까요? 이런 것들이거든. 다시 안 당하려면 그래서 뉴스를 보고 이게 될 만한 사업이다를 봐야 되는데 수강생 중에 예전에 그 강원도 어디 뭐 경제자유구역, 동해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땅을 하나 신권에 잘 받아가지고 쌤 이거 어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립니다 이랬어요. 근데 왜 구립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그거 뭐 하는데요? 여기 동해경제자유구역 하는 데입니다. 동해경제자유구역 난 잘 모르는데 사업이 얼만큼 진행됐습니까? 이거 동해경제자유구역 한다고 확정 났습니다. 이러더라고. 확정이 뭡니까?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사업시행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란 말이 끝끝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땡땡 대학교에서 부동산 토지 강사한테 수수료 주고 물건 소개받아서 투자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하고 나는 절대로 연 안 맺으려고. 절대 겸상 안 하고 같이 절대 사진 안 찍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 토지 강사들이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수강생한테 돈 대가를 받고 보냈으면 무능력한 거고 안 될 걸 알고도 뭐 한다고 하니까 고나면 할 것 같고 지한테는 뒷돈 생길 것 같으니까 고냈다. 그건 나쁜 놈이고 이래도 좋은 놈 아니고 저래도 좋은 놈 아니죠. 여러분들도 안 당하려면 개발 사업에 있다. 그럼 첫 번째 사업 시행자 있는지 보시고 자신 없으면 사업 시행자가 나온 다음에 사세요. 그러면 자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내가 의지합니까? 자, 해볼게요. 우리 그때 계획관리지역 할 때 기억나십니까? 관리지역 설명을 할 때 첫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거 오래 걸린다 했었잖아요. 맞죠?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땡땡 경제자유구역 기억납니까? 황해 경제자유구역 뭐 이런 것 등등 요런 게 있었죠. 그죠? 포성지구 뭐 이런 것들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산업단지 하면서 순수하게 물류를 포함해서 순수 대조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간다. 이런 것들은 사업성이 대단히 늦어요. 사업성이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또 한 개 더 있는 게 테마파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속도가 빠르냐? 주거단지 이런 것들의 속도가 빨라요.
쉽게 말하면 평택 브레인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평택 브레인시티 도시개발 잠깐만요. 지도를 볼게요. 평택의 브레인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화면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주거용지도 있고 맞죠? 공동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죠. 여기 산업용지 있죠. 그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인 중흥건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거 토지 보상하고 이렇게 용지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원가는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맞죠? 근데 아파트 용지는 평당 1,1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에 매각이 됐거든요. 산업 용지는 얼마에 팔겠어요? 이거는 거의 원가에 팔아요. 거의 토지 조성 원가에 팝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거 말고 지산 들어오는 거 말고 순수 공장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거의 뭐 조성 원가가 한 300쯤, 400, 이 정도 팔려나? 아파트 용지보다 훨씬 싸게 팔아요. 왜요? 그래 팔아도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아야 되겠네. 지자체에서 여기를 순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놓고 뭐 경제자유구역에 머리 했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주거단지가 별로 없어요. 속도 느리다. 행정계획만 오질나게 나오고 사업 시행자 잘 안 나온다. 그거 보고 땅 사면 안 좋다. 그래서 아시겠죠? 테마파크 한 300쯤, 400, 이 정도 팔려나? 아파트 용지보다 훨씬 싸게 팔아요. 왜요? 그래 팔아도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아야 되겠네. 지자체에서 여기를 순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놓고 뭐 경제자유구역에 머리 했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주거단지가 별로 없어요. 속도 느리다. 행정계획만 오질나게 나오고 사업 시행자 잘 안 온다. 그거 보고 땅 사면 안 좋다. 그래서 아시겠죠? 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레고랜드 빼고는 속도 다 느리단 말이에요. 교재 없는데 제 특강 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파주 페라리 월드 생긴다고 하면서 여기 그 옛날에 페라리 월드 생긴다고 하면서 자동차 테마파크죠? 속도 빨라요, 느려요?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때. 라를 두 번 썼구나. 봐봐요. 파주 페라리 월드 속도 낸다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이. 내가 2012년도 그 공부하면서 이거 보면서 참 말 같은 소리를 써놨단 내가 그랬거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파주 페라리 월드 다 사업 시행자 누구예요? 뭐 페라리 월드 관계자잖아요. 근데 행정안전부 승인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지자체보다 위에 기관 승낙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로 치면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김종률, 김태희와 결혼 속도 낸다. 김종률 엄마 최종 승인.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 김태희랑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우리 엄마 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승인 받았어. 얘 친구들 우리 엄마가 내 김태희랑 결혼 승낙 받았다. 이래. 그 친구들이 뭐라 물어보겠어요? 야, 네 김태희 본 적 있나? 이런 거야. 이제부터 봐야지 이런 거야. 이때 페라리 월드가 행정안전부 승인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파주시청에다 전화해가지고 페라리 월드 관계자가 파주시청을 얼마나 몇 번에 왔습니까? 물었어요. 그 페라리 그래 물었더니 0번 왔대. 0번. 와, 이 사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예, 이거 완전 그 선거 같은 것들을 인식해가지고 만들어낸 가짜쇼입니다. 완전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여러분들이 수용지 투자를 한다. 또는 이런 거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 앞에 드라이브 스루 할 자리 선점한다. 아이고 엄청 오래 걸립니다. 산업단지 종류들은 대부분 오래 걸리고 또 정주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요쪽에 좋죠. 요쪽에. 근데 지산은 빠릅니다. 지산 들어가는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지산 쪽은 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축물 여기도 하자면 이제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 건물은 쌤 보상하고 끝나잖아요. 맞아요. 보상하고 끝나는데 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비닐하우스 내부에 집을 지어서 주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거주를 했다. 이거 이택 줄까요? 안 줄까요? 이주택지 줄까요? 안 줄까요? 이거 안 줘요. 이거는 위반 건축물이잖아요. 맞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한 거 자체가 농지법 위반인데 주민등록한다. 이거 아니 이 자체가 농지법 위반인데 이런데 건물 옵션 주는 거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안 된다. 이랬어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안 된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수용 보상 이런 것들을 2달 과정으로 다른 데서 배웠겠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데서도 수용 보상 공부는 길게 했었는데 수용 보상 투자만 하는 데서 배웠는데 야 별별 세상 나라 돈 빼먹는 별별 사람 다 있더만 야 정말 뭐 어디 수용한다 그러면 벌통 갖다 놓고 양봉 보상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양봉 보상만 받나? 혜택도 받죠. 왜 벌이 없어요? 벌이 있었는데 요즘에 뭐 잘 안 된다 이런 벌통 갖다 놓는 것도 엄청 많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구속될 뻔했는데 장례삼이 산삼씨 산에 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례삼을 산 자료만 있고 오늘 신도시 맞는다면 나 이거 장례삼을 했다고 이렇게.
그것만 계속 우긴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보상 잘 받다가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갈 뻔했어요. 감옥 갈 뻔했어. 그 이제 연금 보상은 기본이 다 자랐을 때 금액으로 주는 거라고, 과실수 이런 것들이. 묘목을 심어도 다 자랐을 때 금액 주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은 장례삼 심은 게 얼마니까, 뿌린 게 얼마니까 6년근 됐을 때 얼마 금액을 보상을 해달라고 한 거고, 과거에 그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마 거기 세종 신도시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감옥 갈 뻔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보상금을 되게 작게 받았거든요. 왜 작냐? 과거에 이렇게 많이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하는 업자다 이래 된 거야. 그 업자면 매출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지. 나라에서 맞죠? 없잖아. 그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매출 자료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장례삼이 6년간까지 올라가는데 생존율이 엄청 낮더만. 그 생존율을 계산했고 엄청 낮게 잡혀주고 버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자료 갖고 오라는 거야. 안 그러면 세금 탈루로 고발하겠대. 그 사람이 행정소송하다가 꼴이 내리네. 상상을 초월한 별별 이상한 사람 엄청 많아.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싹 웃었어요. 그런 것도 다 안 돼. 뻔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다 하더라도요, 1989년 1월 24일날 건축되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다라고 부르면서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 가옥대장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건물들은, 자, 건물 보상은 당연히, 건물 보상은 양쪽 다 하는 건데, 뭐를 성립하게 해줍니까, 이거는? 전입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선생님, 그러면 그 다른 무허가는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주택이 아니다라고 봐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지작물은 토지 위에 정착된 건축물, 공작물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런 거 다 보상합니까? 예, 다 보상하고요. 잔여지가 있네요.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잔여지라고 돼 있죠. 자, 질문.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보상을 이렇게 받는다. 그럼 빚금친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받고 요 뒤쪽 부분이 잔여지가 되는 거다. 맞나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내 건물도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건물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상을 받아야 되겠네? 자, 여러분, 여기 건물인데 전체 보상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일부 보상을 받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부 보상? 건물이 일부 보상 있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 하시는데요. 아, 건물 일부 보상이 있어요. 그럼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경우가 일부 보상을 하고 어떤 경우가 전체 보상을 할까요? 일부 보상만 하고도 사용이 가능하면 일부 보상을 하죠. 같이 하나뿐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보세요. 자,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인데 건물이 일부 치고 나가요. 일부 보상할까요? 전체 보상할까요? 생각해봐요. 우리 집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인데 이번에 도로가 나가서 일부 잘려나가요. 그런데 이제 안방이 없어졌네. 방 2개, 화장실 2개 살 수는 있어. 아니면 아싸리 주방이 없네. 되겠어요? 단독주택은 어지간하면 전체 보상이에요. 근데 원룸형 있잖아요. 원룸 건물. 그럼 방이 많죠. 이런 것들은. 맞나요? 이거는 뭐예요? 한 층에 방이 6개 있는데 도로 나면서 한 개를 치고 나간다. 그럼 방 5개 임대하면 되죠. 이런 경우는 일부 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충 그렇다, 대강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도 일부만 잘려나간다. 가능한가요? 나머지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상가도 일부 보상이 되게 많아요. 왜요? 잘려나가면 면적 줄어든 만큼 뭔가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구축 건물하고 오래된 건물하고 신축 건물하고 어떤 게 일부 보상이 많을까요? 신축이 일부 보상이 은근히 많아요. 왜요? 신축은 지금 신축이 왜 일부 보상이 많냐면 신축 건물들은 일부 잘려나가도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거든. 근데 옛날 건물들은요, 한쪽 기둥 치고 나가면 건물 다 줄잠잡버려요. 그러면 보강공사를 해줘야 되거든.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신축이 일부 보상이 더 많아요. 단 어떤 경우는 안 되냐면 지하가 있는 경우다. 지하가 있는 경우는 지하에서부터 기초가 올라온 거는 일부 보상하면 건물이 자빠집니다. 맞겠죠? 땅 밑에서부터 기초가 이렇게 지하를 파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건물 일부 보상하면 건물이 넘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상은 일부 보상을 하지만 지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체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상받는 땅인데 지하에서부터 기초 올라오는 건물이 흔치 않죠.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사례는 별로 없는데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썼던 글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 보시면 이렇게 잘라놨죠. 지나가다가 제가 수업용으로 써야지 하고 사진 찍은 거거든. 요게 집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는데 가구 종합 전시장이잖아요. 그죠? 탁 잘라본 거예요. 암이 알미워. 이런 거 가지고 행정 소송하고 이러는데 거의 이기는 확률이 거의 아주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또 이야기로 들어가서 사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겁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를 자신 없으면 사업 시행자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온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보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경기 용인에 판교 같은 경제 신도시 건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2018년 4월 10일자에 뉴스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합니다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아까 보상받았던 용인 플랫폼 시티 그 안에 딱 뉴스인데 첫 뉴스는 경제 신도시 마북 경제 신도시 건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카이뷰로 한번 내려다 볼게요. 여기 보니까 허벌판 농지가 많이 있긴 있죠. 언젠가는 개발할 땅이 분명해 보입니다. 맞나요? 맞죠? 여기를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계속 뭐 이런저런 개발 뉴스가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동네인데 이번에 용인 플랫폼 시티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 구성역에 GTX A 노선 착공도 했죠. 2018년 4월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8년 4월 당시에 GTX A 노선도 착공을 해 있었고 잠깐만요. 불안해가지고 GTX A 노선도 착공을 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신도시 만들려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화천대유다 사업 시행하러 오고 싶은데요? 안 오고 싶은데요? 사업하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아파트 분양한다면 아파트 살래요 말래요? 사겠죠.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수지 아파트 비싸고 이쪽도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사업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죠? 그러면 뉴스 나왔을 때 초반에 가도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뭐 회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대단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회원님들이 질문을 주실 때 선생님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되면 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좀 다른 게 나는 뭐 리스크 있을 때 합니까? 나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남들 눈에는 리스크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죠. 그죠? 영등포 중공업 지역에다 온천지에 지상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중공업 지역 사러 가면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 부담된다 뭐 이런다니까. 맞잖아요. 허브를 팔 때 가면 아무 지상 뒷면 안 보일 때 가면요. 그것도 한참 오래 걸리잖아요. 그 안에서 타이밍 잡는 거거든요. 수용지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GTX A 노선 여기 확정 난 게 2011년도 12년도 그 무렵이거든요. 그때 여기 GTX A 노선이 확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렵에 여기 땅 사신 뭐 땡땡 선생님도 계시고 부동산 강사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수강생 돈 갖고 산 거라서 아무튼 했는데 2011년도에 산 거 이번 달에 보상 나온다. 근데 요 뉴스를 보고 딱 가니까 사도 될 만한 물건들이 별로 있었고 그 중에 한 개가 아까 그 종교형지였어요. 물건 되게 많았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회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쌤 이제 개발 곧 현재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했는데 왜 하필 그때 땅을 팔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 들죠? 그죠? 그런 생각 들 텐데 가봐요. 꼭 팔아야 되는 사람도 꼭 있다니까. 뭐 일단 가정에 또 호재가 있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혼이라든지. 이제 개발 곧 현재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했는데 왜 하필 그때 땅을 팔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 들죠? 그죠? 그런 생각 들 텐데 가봐요. 꼭 팔아야 되는 사람도 꼭 있다니까. 뭐 일단 가정에도 호재가 있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혼이라든지. 저는 와이프 주느니 싼 값에 팔아버린다. 뭐 이런 멜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건강 때문에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은근히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전까지 매매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안 됐겠죠. 은근히 안 팔려가지고 묵혀가지고 한 10년 가져가면 정말 팔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다 이 생각 드는데 10년 전쯤에 아까 말했듯이 2011년도에 산 사람들은 2008년이다. 그러면 7년 가져갔잖아요. 이미 7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팔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에서 이제 매수 조금 올라오는데 이때 안 팔면 보상받을 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 거꾸로 물어봅시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어요. 그렇게 사고 싶어요? 사업성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 들잖아. 지금 제가 이 뉴스를요. 학원 연구반 수업하면서 2018년도니까 한 300명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사간 사람이 3명이나 있나 모르겠다.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사업성 있어 보이지 않냐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뭐 투자하는 거 검토해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기 2019년 1월달에 딱 끼친 거잖아요. 이때 갔을 때는 매물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용 보상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나올 만하고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초기에 사고요. 사업 시행자에 대한 뭐 자신이 없다든지 사업성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사업 시행자가 나오거나 사업 시행자 공모를 하거나 오케이 그 무렵에 사면 되고, 저는 이때 행정계획에서 의지를 가지고 뭐 용인시에서 이제 하겠다 발표를 하고 담당 부서도 만들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도 되겠다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경기도 상임위 통과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95%, 용인도시공사가 5%, 예, 이렇게 그 사업 시행자 간의 출자 비율까지 나왔죠. 맞나요? 이제 이러고 나면 사업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밑에처럼 2019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러 간다. 아, 이때 가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요때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요때 하는 게 좋다. 단 뭐요? 단 뭐? 예, 사업성이 좋을 때 내가 아파트 분양받으러 갈만하다. 오케이, 그런 데서 하면 됩니다. 고래 갖고 투자한 게 아까 종교 용지였고요. 자, 이번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요 메모를 필기를 잘 하십시오. 요거랑 요거 두 개 사례를 비교하면서 메모 잘 하십시오. 자, 신갈동에 1352제곱미터짜리 대지가 경매에 나온 사례가 있는데, 자, 요 밑에 공시지가 대비 몇 배인가 한번 써보세요. 경매 감정 당시에. 경매 감정 요 뒤에 보니까 당시에 2019년도 금액이 67만 얼마였고요. 그러니까 입찰했던 2019년 당시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67만 6,500원이면 몇 배예요? 다시 제곱미터당 81만 1천원 감정한 거거든요. 이게 2019년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가 67만 6,500원이거든요. 쌤, 표준지를 갖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지목이 된 땅은 알고리즘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가능지에서 왔거든요. 큰 차이 안 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81만 1천원 나누기 67만, 숫자 왜 그러? 67만 6,500원 했더니 1.1988배죠. 끝자리 버리겠습니다. 1.2배를 할까? 몇 배 계산한 거예요? 1.2배가 채 안 되게 감정한 거죠. 그죠? 자, 아까 기타 보정 보통 몇 배 한다고요? 1.8. 1.8 정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1.8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매 감정이 딱 눈치로 보더라도 싸요, 비싸요, 지금? 싸죠. 그죠? 그 싼 거를 1.2배 정도에 감정한 이거를 우리는 85% 금액에 낙찰 받으니까 낙찰가는 거의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랑 같은 금액에 낙찰을 받았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쌤, 2018년 교재 보세요. 2018년 11월 23일은 왜 그렇게 감정가가 쌌습니까? 왜 그렇게 개별 공시지가 대비 배율이 낮게 잡혔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때는 용인 플랫폼 시티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이때는 용인 플랫폼 시티 한다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그래서 땅이 실제로 이렇게 쌌어요. 내가 이 동네 이때 다녔으니까 내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낙찰의 개별 공시지가야 돼요. 왜요? 싸다니까, 이 동네 땅이. 이때는 싸게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경매라서 더 싸게 낙찰 받은 건 맞는데, 그때 일반 매매로 사도 1.3배짜리 많았습니다. 1.3배짜리 많았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고 나서 이 물건이 보상이 나올 때는 16억 7,600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억 3천의 낙찰을 받고, 자, 화면 볼게요. 화면 보시면 위에 무슨 건물이 있죠? 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위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 세입자가 뭔가를 하고 있죠. 나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나? 가짜 소개 만드나? 뭐 하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뭐 지하수도 파고 뭐도 하고 뭐도 한대. 몰라, 나는. 나갈 겁니까? 계속 영업 보상 받을 겁니까? 있겠대. 그래서 월세 180 주시오. 이래가지고 월세 180을 받거든요. 월세 180을 받으니까 이게 9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7억 대출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로서 지금까지 금리 오르기 직전까지는 7억에 대한 이자 180 받으니까 딱 떨어지더만. 그래서 180, 170인가 180인가 계약 협상까지는 하고 계약서는 제가 직접 안 써가지고 그 기회인 줄 알았네. 보증금 2천인가 받고 170인가 180인가 받는데 아무튼 이자랑 똘똘네요. 그리고 나서 보상은 16억 7천 받았으니까 한 2억 얼마 넣고 뭐 얼마 그 정도 남았습니다. 한 뭐 6억 5천 좀 넘나? 6억 얼마 남았습니다. 한 게 아쉬운 거 있죠. 1000제곱미터가 넘잖아요. 협택이 안 나왔네요. 아, 그게 아쉽습니다. 협택을 노렸는데 요게 용해 플랫폼 시티 건데. 자, 다음 사례 볼게요. 다음 사례는 가격 시점부터 봅시다. 가격 시점이 2019년 4월 5일이죠. 맞나요? 2019년 4월 5일입니다. 이래되면 이게 언제입니까? 아까 거보다는 한 6개월, 7개월쯤 지났죠. 이때부터는 플랫폼 시티 바람이 불은 거예요. 매수세도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감정평가사가 볼 때는 시세가 비싸네? 그러면 이제 경매감정평가사가 기타 보증을 높게 할까요? 예. 그러면 그 개별 공시가 대비 배율이 높을까요? 예, 맞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79번지 땅 보면요. 자, 제곱미터당 129만원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감정평가사를 보겠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지난 수업 해놓으니까 바로 떠버리네. 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감정평가서 잘 안 보실 텐데요. 저는 감정평가서를 꼭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감정평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0만원이네? 그럼 몇 배입니까? 129만원 나누기 60 있어요. 59만원, 60만원이네? 그럼 몇 배입니까? 감정평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9만원, 60만원이네? 그럼 몇 배입니까? 129만원 나누기 60만원 하면 2.15배죠. 와, 엄청 높죠? 그죠? 이렇다니까. 이 수용지가 바람이 불면 되게 급하게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 있을 때는 대단히 초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업성 있다 싶으면 초기에 들어가요. 2.15배 했는데 83% 낙찰 받았으니까 공시지가의 거의 2배 수준의 낙찰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협택 없으면 차익을 크게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죠. 그죠? 이런 것도 볼까요? 이 물건이 우리 개발 제한 구역 때 할 때 한 겁니다. 9236 사건요. 자, 수원 권성구 당수동에 이렇게 낡은 주택 기억나십니까? 개발 제한 구역 때 한 거. 당수 1지구 옆에 지목이 돼 있는 땅.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당수 1지구만 들어와도 가격이 올라가고 추가로 당수 2지구 하면 또 그때도 올라가고 맞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물건입니다 한 거죠. 요거 볼까요? 요거 토지가 이렇게 두 개 토지가 있고 한데 사업인정고시가 언제 났느냐? 사업인정고시입니다. 그 당수 2지구 사업인정고시가 검색 한번 해볼까요? 당시 1지구네. (2020년도) 뉴스인데 지난 11월 고시한이거든요. 아마 2020년 11월이 사업인정고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이제 여러분들 요 주변의 표현지 찾아가지고 요렇게 해보면 되고 썩은 건물은 썩은 건물대로 경매 감정가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겠네. 그죠? 건물이 썩은 건물 감정가가 6,001개, 1,401개. 건물 감정가가 얼마예요? 7,500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건물은 7,400이었잖아요. 아까. 그죠? 7,500이었나? 7,500만 원에 감정했던 건데 거의 2배 가까이 보상이 나왔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원가법으로 보면 원가법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낡은 건물인데 2배 가까이 올랐죠. 그 다음에 토지에서는 17억 6,900 얼마가 나왔네요. 이거 계산을 대충 해볼게요. 제가 기타 보증 얼마나 했느냐 이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85만 7,100원 곱하기 354 곱하기 뭐 표준지랑 비슷하다 치고 실제로 비슷합니다. 1.8 잡아도 5억 얼마인데 2배 이상 잡아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했느냐 이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85만 7억 6,900 얼마가 나왔네요. 이거 계산을 대충 해볼게요. 제가 기타 보증 얼마나 했느냐 이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85만 7,100원
곱하기 354 곱하기 뭐 표준이랑 비슷하다 치고 실제로 비슷합니다. 1.8 잡아도 5억 얼마인데 두 배를 잡아준 두 배 이상 잡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요거도 계산해 볼까요? 90만 2,300원. 감정평가서를 국정공개 해도 아직 못 받아가지고 내용은 계산법은 잘 모르거든요. 요거를 1.8배 잡는다. 그럼 10억 얼마? 아까 얼마였죠? 아니 요 위에 땅이 얼마였지? 5억 얼마였나요? 그 합하면 16억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입찰할 때는 막 보상 나오면 한 15억 안 나오겠어요 하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보상에서는 요런 토지 보상가만 17억 얼마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데 어떤 게 잘하는 거냐면 보상가를 맞추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보상가의 한 90% 정도를 예상치로 잡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최근 보상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사례를 다음에 좀 면밀히 보시면서요. 보상가 배율을 기타 보정을 얼마나 했구나 하는 것을 사례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상가의 한 90% 정도를 예상치로 잡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최근 보상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사례를 다음에 좀 면밀히 보시면서요. 보상가 배율을 기타 보정을 얼마나 했구나 하는 것을 사례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타 보정은 몇 배로 한다고 딱 정해진 게 없고 대충 얼마 한다 하지만 평가를 할 때 뭐를 기준으로 잡는다고요? 시세. 그래서 시세가 얼마가 되고 그 주변에 자연녹지 지역에 지목이 돼 있는 땅이 얼마 정도 되고 그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좀 쉬지 말고 계속 하겠습니다. 쉬어요? 합시다. 절차까지만 합시다. 제가 시간 잘못 봐가지고. 절차에서도 엄청 중요한 거 한 개 나옵니다. 수용 사업의 절차가 아니고 수용의 절차예요. 수용 개시하고 나서의 절차를 뜻하는 겁니다. 저 앞에서 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하고 대시 개발구역 지정하고 이거 빼고 보상 업무 들어갔을 때 절차인데요. 맨 위에가 뭐가 있어요?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작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해당 필지들이 어떤 필지들이 있고 그 필지별로 대강의 어떤 보상가가 되겠다고 하면서요. 이때 중요한 게 예산 수립을 이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하잖아요. 그럼 이때 어찌 됩니까? 보상가 확정이 나죠. 그 다음에 보상가 확정되고 나면 보상금 지급이 거의 바로 이어지거든요. 보세요. 경기도시공사가 보상가가 확정되고 나서 이 보상가가 얼마네? 그러면서 그 보상을 하려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보상가 확정되고 나서 보상하려고 그러면 돈이 마련이 안 돼요. 그럼 어찌 하느냐?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한 다음에 여기 대충 해보니까 특히 대부분 다 토지잖아요. 건물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토지는 대부분 또 탁상 감정을 하거든요. 대충 보상 예산이 이렇게 잡히겠네. 나옵니까? 그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상 보상가가 보상 예산이 예상 말고 예산 버짓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그때 이제 도시공사다. 그럼 평택 경기도인가? 경기도시공사면 경기도의회를 통과를 해야 여기 플랫폼시티 한다고 보상금 필요하니까 지방채 발행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때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 수립이 얼마나 좀 절차적으로 웃긴 걸 갖고 있냐면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운정 3지구 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운정 3지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기 엄청 지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여기에 땅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농약 먹고 자살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상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운정 3지구 하고 보상 언제 해준다니까 여기 땅을 담보로 잡고 다른 데 땅을 미리 산 거예요. 여기 보상금 풀려서 일로 올 거라고. 이걸 잡고 이걸 미리 산 거예요. 여기도 대출인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이 사업을 운정 3지구 계속 안 되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양쪽 대출 버거우니까 막 자살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이거 문제가 크냐 LH 신켜서 사업 시행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럴 때 보상금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자, 이거 보상금이 높을 거다. 절대금이 높다는 게 아니라 개별 공시가 대비 기타 보정 배율이 높을 거다. 그 말입니다. 사유는요. 이거 주민 달래게 해야지. 민원 많이 들어온다. 이게 이때까지 끌었고 사람 자살하고 뭐 이랬는데 달래기 차원에서라도 보상금이 높아야 된다 이런 쪽이 있었고요. 아니다 보상금이 낮다. 왜요? 사업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쪽이 됐을까요?
보상금 낮았어요. 예. 왜 그러냐? 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LH가 보상금을 후하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그 전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줬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예? 코피는 안 나오는데 말을 할 때 코피가 자꾸 튀어요. 너무 조그맣게. 흉하지만 막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강의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한쪽 콧구멍 없어도 뭐 숨 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상금이 작죠? 보상금 예산을 많이 못 잡죠? 그죠? 그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토지 조서 및 물권 조서 작성하고 나서 뭐를 쥐어짜가지고 요 동네 이런 땅들은 보상금을 줄인다. 어떤 땅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용해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표시해놨죠. 오바로 꽂힌 거 보이죠? 이렇게. 스카이뷰 한번 볼까요? 다 뭐예요? 건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데 보니까 대부분 건축물이 없고 농지가 많죠. 쿠팡 물려준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 이거 들어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농지라 하겠습니다. 농지군이죠. 맞나요? 이런 땅들은 필지도 크죠. 필지도 한 필지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토지 활용도는 대지에 비해서 낮죠. 맞나요? 적지만 대지군도 있죠. 맞나요? 이런 것들은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주택 이런 것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별 필지가 대체로 작죠. 활용도는, 토지 활용도는 높죠. 그러니까 보상금을 작게 배율 자체를 줄이기가 어디가 좋아요? 농지는 활용도가 지금 쓰고 있는 정도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이잖아요. 맞죠? 그런 거니까 개별 공시지가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기타 보정해서 그걸 줄여도 크게 반발을 안 하거든. 근데 대지구는 안 그래도 공장하고 있는 거 나가기 싫을 이 자식들의 보상금도 작네? 맞나요? 예. 근데 걔네들 배율 낮춰봤자 전체 보상금은 작아지는 효과가 별로 없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사업성이 나쁘면 얘네들이 다 죽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업성이 나쁜 지정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안 나오고 사업 시행자가 계속 연기하고 있는 이런 동네다. 그러면 그 토지 조서 및 물권 조서 작성할 때 농지군이 타겟돼가지고 배유 기타 보정을 굉장히 낮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운정 3지구 같은 경우가 제 기억으로 제가 모든 땅은 모르지만 운정 3지구 같은 경우가 대지구는 그래도 1.5, 1.4 이렇게 줬거든요. 농지는 1.1, 1.05 이런 식이었어요. 야, 근데 그 낮은 보상가를 또 어른들은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보상금 작다고 뭐 이의제기하는 쪽으로 수용 재결 쪽으로 갈 것 같이 보였는데, 야, 어른들은 그래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받더라고요. 에이 개새끼들 이러고 할아버지 그러면 수용 재결하나요? 받아야지. 이런 게 심리적으로 남한테 돈 빌려주고 한 10년 지나면 이자 포기하고 야 집으로만 원금만 내놔라 이러잖아요. 예, 약간 그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 재결 절차에서는 예산 수립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지정하기 1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 1000제곱미터 넘는다. 그래서 협택이 나온대요. 그럼 협택 받아야 되겠죠. 맞나요? 협택이 뭔데요? 협의 양도인 택지란 말이에요. 그럼 협의 양도란 말이 뭡니까? 보상금이 작아도 협의 양도 곱게 내 땅 넘겨줬다는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 땅이 여기에 뭐 1100제곱미터 땅이 하나 있고 500제곱미터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1100제곱미터 땅은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기 위해서 곱게 넘겨주고 500제곱미터짜리 작은 땅은 보상금 작다고 이의제기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땅 전체를 다 곱게 넘겨줘야 고맙대 이라면서 보상금 주고 딱지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보상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딱지가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협의 양도인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보상금 나오는 거 오케이 요거면 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만약에 협택 받을 일이 없다, 협택이 안 나온다 그러고 협택 받을 일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인정고 15도 한 6개월 전에 샀다 그러면 안 나올 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용 재결로 가야죠. 그때는 이제 보상금 작다 노 해가지고 수용 재결로 가는 건데, 뭐 수용 재결의 효과 이런 말은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수용 재결로 가게 되면 이제 평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하는데 이게 6개월에서 한 8개월 소요됩니다. 6에서 8개월 소요되고요. 보상금은 한 2에서 한 4%좀 증액되나? 증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보상받은 농지가 하나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 대비 2.2배가 나왔거든요. 높죠?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딱지가 없으니까 재결했거든. 증액이 0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절차가 되게 재밌어요. 특히 남성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 특히 남성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부남 여러분들,
용돈 받아 쓰시는 분들 지금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솔깃할게요. 자, 수용 재개해가지고 한 2, 3% 증액한다. 그랬을 때 이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이 작다고 싸우는 거예요? 보상금이 작다고 싸우는 건데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없죠. 그죠? 수용 재결의 효과 중에 한 개가 수용 재결까지 가면 자, 야 자식아, 너 지금 보상금 작다고 나랑 싸우는 거 아니냐? 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땅은 넘겨주라. 수용권이 발동해요. 땅을 그래서 보상금을 안 찾아간다. 그러면 등기를 뺏어가 버릴 수 있어요. 보상금은 공탁 걸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명의 이전이 일어나네요. 그죠? 그런데 땅이 우리 건 아니지만 계속 싸워야 되죠. 보상금이 작으니까. 엄청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서 다 챙겨줍니다. 수용 대결 절차를 보통 개인이 안 하고 변호사, 법무법인 이런 데 맡기거든요. 그 법무법인 맡기면 법무법인에서는 증액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를 달라고 이럽니다. 보통 5% 10% 달라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꼭 챙겨줄 건데 이런 거 써서 내라고 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지금 네 사업해라고 등기는 넘겨주는데 나 지금 이인에 있다. 그래서 계속 다 떨 거다 한 거 냅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거든. 자, 내 등기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수용 재개하면 등기 넘어갔죠? 맞나요? 그럼 보세요. 집사람이 볼 때는 내 와이프가 볼 때는 내 보상금 다 받고 땅 넘겨준 건 알죠? 추가로 돈 나올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근데 이게 또 이의재결로 가네? 맞죠? 그럼 이게 또 6에서 8개월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상금이 2에서 한 4% 정도 증액된 게 날라와요. 그러면 내가 10억 보상받은 땅이다. 수용 재개해서 10억 3천을 받은 거예요. 늦게 넘겨줬어. 그 와이프 내 있는지 몰라. 근데 또 한 3천이 더 나오네. 그 법무법인 300 대주고 2,700이 될 거야. 와이프가 몰라. 얼마 좋아. 맞죠? 그리고도 또 안 된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행정소송은 이때는 법원입니다. 법원이고 판사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열어가지고 보상금이 왜 작은지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이 가도 별로 안 올라요. 뭐 특별히 뭐 간평 잘못한 거 있지 않으면 별로 안 올라요. 비슷합니다.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비상금이 생겨요. 5,400이 생겨요. 그래서 수용재결 가면 좋습니다. 수용지 뉴스를 볼 때 수용재결이 엄청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용인에 반도체에 수용재결이 났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반도체 들어온다는 거 있죠? 그죠? 이 뉴스를 한번 볼까? 용인 SK 산다니 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무튼 지금 수용 재결이 났는데 제가 이거 보고 야 땅 사자 했다며 연구반에서. 실제로 생산 녹지 지역을 평당 115만 원에 120에 나왔는데 120에 사도 엄청 좋은 건데 그걸 또 깎아가지고 115에 산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놓고 나서 이제 샀으니까 형님한테 한 말 드렸어요. 이 땅으로 20억 주고 샀거든요. 115만 원에. 제 눈에는 그 땅 한 300원? 300, 400원 가겠더라. 500원 좀 그렇고 400, 500원 가겠, 300, 400원 가겠네. 20억 주고 샀잖아요. 한 50원 가겠네. 한 4년 내다 보면 50억 가겠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 땅 갖고 1년에 7억씩 벌겠네요. 7, 4, 28 맞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 왜 그러냐. 수용재결을 한 거예요. 저를 봐주시고 자 반도체 클러스터다. 하이닉스가 들어가서 산업단지 맞는데 요 안에 있잖아요. 요 안에 땅이 100 했고 요 밖에 땅도 옛날에 100 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둘 다 100 했는데 안에 들어간 땅들이 보상받고 보상받을 땅인데 옆에 땅은요. 하이닉스로 온다고 500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정대 금액의 시세가 100이었으니까 100 보상하는 게 맞나요? 맞죠? 근데 주민들은 옆에 땅 500 하니까 500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500 줄 수 있나요? 그래서 한 200좀 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인정고시 당시 금액으로 준 게 맞는데 금액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제 그 보상을 했는데 그래도 작다고 이제 집단이라면 좀 어쨌든 주민들이 반발을 했는데 수용 재개를 났네. 이제 그럼 어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 뉴스가 나올 때까지도 여기가 이제 그 착공했다는 거, 반도체 클러스 착공했다는 거 거의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 안 나니까. 근데 수용 재개를 났죠. 그럼 공탁 걸고 땅 다 가져올 수 있죠. 수용권 있죠. 그럼 본격 사업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 녹지지역 찾으러 갔더니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현님이 계약하고 그 물건 부속반 때부터 추천했던 건데 그게 엄청 안 팔리고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딱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잘 산 땅 같습니다. 수용 재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용인의 하이닉스 반도체도 공사가 수용 재결이 나서 이제부터 공사가 되게 빨라질 거다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제 쉬었다가 사례 좀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